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5차 강의안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에는 이 4주차 강의안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권의 제한을 볼까요? 좀 전에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을 봤죠,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 제한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37조 제2항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헌법 제37조 2항은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여기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을 얘기하겠죠. 네, 기본권은 자, 어느 때만 제한할 수 있느냐? 자, 국가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경우냐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네,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다음 뭘로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면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본질적인 내용은 뭐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거는 기본권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유권의 본질은 뭐죠? 네, 자유권의 본질.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네, 뭐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범위를 축소를 해놔요. 예를 들면 가택연금,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네. 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은 1년간 집 밖에 못 나온다. 엄청난 자유 제한이죠. 거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거죠, 여러분. 자, 이러한 법률은 뭐죠? 제정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자, 왜냐하면 헌법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대단히 큰 사건이고 헌법의 존재 목적과 직접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아주 중대하고도 네, 심오하고 네, 뭐죠? 빡센? 빡센 문제죠, 여러분. 자, 여튼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거죠. 자, 헌법 직접적, 헌법에서 직접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헌법 직접적 제한 또는 헌법 유보라고 얘기하고요. 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지 않고 헌법에서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때요? 법률의 유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법률의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나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할 테니까 법률로서 한번 제한을 해봐라. 막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 법률 유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 간접적 제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 먼저 헌법 직접적 제한을 보시면, 자,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에서 직접, 자, 이러한 기본권은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헌법에서 직접 명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보시면, 자, 일반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 한국 헌법에는 없다는 거죠. 자, 일반적 헌법 유보는 뭐죠? 기본권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직접 헌법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놓지 않잖아요. 자, 일반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헌법 조항이 다 미치는 거죠. 일반적 조항이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일반적 헌법 유보라는 건 뭐냐면, 자, 헌법 조항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헌법 유보에서 헌법에서 뭐, 모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일반적인 헌법 유보인 거죠. 왜냐하면 그 조항을 하나 둠으로써 모든 헌법 조항이 그 일반적 헌법 유보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이러한 조항은 아직 우리 한국 헌법에는 아직 없죠, 여러분.
자, 기본적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본권이 어떤 헌법적 질서라든지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해서 제약되는 건데, 그 제약되는 게 어떤 조항이 아니고 헌법 제1조부터 130조까지 모두 영향을 받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법률의 일반성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 일반성의 원칙은 이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반적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반적 헌법 요구라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헌법 조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반적 헌법 요구 조항을 하나 둠으로써. 근데 우리 한국 헌법에는 이런 게 없죠. 즉, 이런 일반적 헌법 유보는 뭐 때문에 드느냐? 자, 헌법 또는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해 제약되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 헌법 유보를 두는데, 우리 한국 헌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히 뭐죠? 음, 심각한 규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헌법에서 명시를 해놔요. 네. 헌법의 어떤 질서 또는 어떤 뭐죠? 음, 어떤 특정의 헌법 원리를 위해서 헌법 1조부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부터 130조까지 다 모두 제한이 될 수 있다. 다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 헌법 유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어, 목이 너무 아프네. 여러분도 한번 기재기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언제 이 강의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별적 헌법 유보의 제한. 자, 일반적 헌법 유보는 자, 헌법의 어떤 헌법적 질서나 헌법의 원리를 위해서 모든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유보를 두는 데 비해서 개별적 헌법 유보는 일반적 헌법 유보와 달리 개별 조항에 헌법 유보가 붙어 있어요. 개별 조항에. 즉, 특정한 개별적 기본권에 대하여 제약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둔다. 자, 이런 것은 우리 헌법에 있어요. 예를 들면 헌법 제21조 제4항의 표현의 자유. 그렇죠, 여러분.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훼손에 의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어떤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된다. 딱 제한이 걸려 있죠. 그다음에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 조항인데, 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뭐죠? 사용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니네 재산이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라. 이런 제한이 하나 걸려 있는 거죠. 헌법에서 직접 그 개별 조항에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공공복리 적합성이라든지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뭐 제29조 제2항의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제한. 국민들은 네,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거 빼고 이중배상 제한 안 된다. 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는 거죠. 이런 개별적 헌법 유보는 우리 헌법에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 헌법 유보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제한 왜 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죠.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뭘로?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하지만 법률로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죠, 여러분. 자, 이거를 밑에다 이제 볼 텐데, 이거 보기 전에, 자, 헌법 직접적 제한은, 자, 일반적 헌법 유보에 의한 조항은 우리나라에 없고, 자, 개별적인 헌법 유보는 있겠죠, 여러분, 제한은. 개별적 헌법 유보에 의한 제한은 우리나라에 뭐 있습니다, 여러분. 뭐, 21조, 23조 또는 29조. 자, 이런 것들 등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헌법 간접적 제한. 자, 헌법에서 직접 제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을 하는 거죠. 법률 네가 제한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헌법이 입법자, 국회인 거죠. 자, 국회에게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뒀다. 우리는 뭐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이걸 뒀죠, 여러분. 자, 그걸 바로 일반적 법률 유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은 뭐죠? 자, 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다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헌법 조항을 다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일반적 법률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 자, 법률로서 모든 헌법 조항을, 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방금 봤죠? 그런 이유로 제한할 수 있고, 자,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거기 37조 2항에 보면, 모든 경우에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그런 거죠.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 해라. 이런 거죠. 모든 걸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때 해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보충성인 거죠. 보충으로 하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그 필요가 생기면 그때 해라. 그게 바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해라. 마지막에. 자, 이게 바로 보충성이라는 건데, 그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헌법 조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보충성의 원칙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목적은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 자, 공공복리를 위해 뭘로 제한한다? 자, 법률로서 제한을 한다. 그래서 뭐죠? 아이고, 기본권의 제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기본권을 어느 때 제한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개별적 법률 유보를 볼까요? 자, 개별적 기본권의 법률 유보 조항을 둔다. 자, 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수용, 사용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12조에 있는 어떤 신체의 자유라든지, 자, 13조 재형법정제에 보면, 자, 개별적 법률 유보가 걸려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조항들에는, 자, 개별적 법률 유보, 즉, 법률로서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별 조항에 걸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헌법 간접적 제한, 즉 법률 유보는 일반적 법률 유보도 있고 개별적 법률 유보도 있지만, 자,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자, 일반적 헌법 유보는 우리나라 헌법에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헌법 유보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21조, 23조, 29조 등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헌법에서 직접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법률에 위임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데, 즉 법률을 위임한다는 것은 법률 유보인 거죠.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인 유보는 자, 법률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일반적 법률 유보 제37조 제2항이 있는 거고, 자, 개별적 법률 유보도 있지만, 자, 헌법 직접적, 즉 일반적 헌법 유보는 우리나라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정당한 보상, 자, 헌법 제23조 제3항을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23항. 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정당한 보상. 그렇죠. 정당한 보상. 이 정당한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찾아서, 네, 열린 게시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성적이 안 들어가요. 네, 이 정당한 보상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재산권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재산권은 당연히 자유와 직결되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펀지 헌법 때 자유권적 기본권 플러스 해서 들어온 게 재산권이죠. 물론 절대적 재산권이었지만, 그 재산권은 왜 중요하죠? 당연히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우리의 어떤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춥고 배고픈데 자유 외칠 수 있어요? 못 외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권은 되게 중요하고, 이 재산권,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에서 수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찾아야 될 건 적절한 보상이냐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냐. 자,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찾아서 열린 게시판에 이쁘게 올려두면 아마 다른 학우들이 그걸 보고, 바쁘신 학우들이 보고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릴게요. 혹시 없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 자, 제한 형식. 자, 법률로서죠, 여러분. 법률로서. 자, 헌법 제37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그 다음에 여기 개별적 법률 유보도 다 법률로서.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법률이라는 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얘기를 했나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했나요? 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회가 제정한 법전이죠, 법률.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겁니다. 즉, 기본권은 뭐죠? 국회가 제정한 딱 법전이라는 이 형식이 있죠. 이 형식적 문자로 되어 있는 이 형식, 우리나라 그 법전, 이 법전에 있는 법률로서만 우리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 의미의 법률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법전, 문자로 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법률로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요. 자, 법률의 일반성의 원칙, 즉 일반 국민에게 널리 적용이 돼야 된다. 특정 사람이나 사건을 규율하는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법률의 일반성 원칙인 거죠. 여러분, 어떤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이게 바로 일반성이라는 겁니다. 자, 법률의 일반성 원칙, 즉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국민에게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다 미친다. 이게 바로 법률의 일반성 원칙인데, 자, 뭐 일반 국민에게 널리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특정 사람이나 사건을 규율하는 법률로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만을 규율을 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사회적 공익이 당연히 클 때. 클 때. 자, 우리는 그런 법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처분적 법률 이렇게 합니다. 처분적 법률. 자, 예를 들면 뭐 이명박 BBK 특검법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처분적 법률의 예가 됐고 특정 사람이나 즉 이명박 BBK 특검법 그 관계된 사람들만을 조사하기 위한 법률. 자, 이런 법률은 정말로 입법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공익이 아주 큰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처분적 법률의 예외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원래 법률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특별하게 사회적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 사람이나 사건을 규율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법률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처분적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거죠, 여러분. 기본권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뭐 법률의 명확성, 구체성의 원칙. 당연하겠죠, 여러분.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기본권이 그만큼 침해될 여지가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은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 불명확하면 당연히 무효의 원칙이죠. 불명확하면 무효예요, 무효. 네. 자, 그 규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장래의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예측 가능성.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법률의 명확성, 구체성의 원칙은 뭐냐면, 뭐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아, 이 법률은 이런 거네? 그 규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의 기본권이 지금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제한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렇게 행동해야겠지. 자, 이런 장래 행동 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법률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뭐죠?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어느 때? 기본권 제한을 법률로서 할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제한되는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게 바로 구체성의 원칙인 겁니다, 여러분. 제한되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당연히 특정이 돼야겠죠. 특정이 안 되면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자, 소급입법은 뭐죠? 원래 법률을 제정하면 오늘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의 효과는 미래로 가는 거죠. 오늘 제정이 됐으면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소급법은 뭐예요? 오늘 제정이 되는데 과거에 어떤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급이라는 거죠. 소급입법. 요즘에 한참 뭐 LH 뭐 이런 뭐 특히 문제되죠. 부동산 문제돼가지고 야 이거 소급법 추진하겠다, 뭐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투기로 이익한 사람들 다 재산 못 써야 된다. 그 이익, 재산이 아니고 이익을 못 써야 된다.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오늘 법을 제정했지만 그 법률의 효과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미래까지 쭉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급이라는 겁니다. 소급. 그래서 이런 소급입법 금지인 겁니다, 여러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당연히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소급입법은 금지가 됩니다. 기본권 제한 원칙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거죠. 결국에는 소급입법이 신뢰보호랑 직결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오늘 제정했는데 뭐야? 과거부터 한다네? 뭐 이럴 수 있고 아니면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A라는 식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틀어가지고 B로 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뢰보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이런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깨지 않으려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겠죠. 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확 바꿔버린다.
네,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당연히 뭐죠? 입법 절차의 준수. 그렇죠.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입법 절차를 준수를 해야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중간고사 과제 대체를 낼 텐데, 여러분이 이 입법 절차 있죠? 대한민국 입법 절차. 대한민국의 이 입법 절차, 우리나라 제 입법 절차를 조사를 해가지고 A4 용지, A4 용지 3페이지 이내, 3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타이핑으로 해도 돼요. 네. 손글씨로 안 쓰고 컴퓨터로 쓰셔도 되고요. A4 3페이지 이내로 자 중간고사 과제 대체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자 중간고사 그 기간 마지막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네,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입법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하셔가지고 A4 3페이지 이내 그다음에 글씨는 11, 네, 11포인트 그다음 줄 간격은 180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A4 용지는 기본 저백 하시면 돼요. 여백은 기본 저백 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간이 어떠냐 뭐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법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글씨 크기는 10일에 줄 간격은 180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제시하는 어떤 폼이죠, 폼. 네. 그리고 저는 뭐 글씨체는 뭐 함초롱 바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걸로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여튼 이 중간고사는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입법 절차, 네, 입법 절차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점수를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음, 네, 당황스러운 갑자기 했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여러분, 네. A4 3페이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 과제방을 열어놓을게요. 이 클래스에 여러분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기한은 중간고사 끝나는 그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네, 이때까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손글씨는 안 써도 되고요. 네, 타이핑, 네, 컴퓨터 타이핑 하시면 되고요. 네, 분량은 A4 3페이지 이내로 하시면 되고, 글씨 크기 11에 줄간격 180. 뭐 글씨체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못 알아먹는 글씨체 빼고요. 컴퓨터에 못 알아먹는 글씨체는 없죠, 여러분.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함철롱 바탕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 꼭 함철롱 바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건 제가 좋아하는 그냥 스타일인 거고, 글씨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괜히 제가 함철롱 바탕 지금 얘기해가지고, 네, 여러분에게 무슨 뭔가 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자, 하여튼,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 하니까 당연히 이 법률을 제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법률의 어떤 입법 절차를 준수를 해야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금지,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위임 입법 하는 거죠. 위임. 뭔가 법률에 헌법이 위임을 하는 거죠. 네, 또는 뭐죠? 위임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뭐 법률에서 뭐죠? 제한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위임법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권은 제한은 법률로 하는데 이제 대강을 정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헌법에서 야, 네 법률에서 알아서 해봐. 이런 게 아니고 자, 니네 법률에 위임을 하긴 하는데 자, 어떤 거예요? 니네 법률에 어떤 기본권 제한을 위임을 하긴 하는데, 자, 니네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 테두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야, 법률에서 제한했으니까 네 멋대로 해, 맘대로 해. 해서 법률이 막 맘대로 하는 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거는 네, 금지가 돼요, 여러분. 포괄적 위임입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가 되고, 구체적 위임입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줘요. 아, 자, 이런 범위 내에서 니네 법률이 정해봐라.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는 건 괜찮은데, 알아서 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가 된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네, 강의를 마치고요. 자, 5주차 강의안은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장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언제 이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네, 학교에서 보이면, 저한테, 커피도 사달라고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네, 인사해 주시고 하면, 네, 네,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파이팅! 여러분 항상 행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